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권영수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날씨가 참 정말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난 취약계층들은 더 힘든 겨울을 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난 취약계층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들을 위한 안전복지 종합대책을 정부가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이번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가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영성 그리고 평화 통일 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에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취임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사실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지만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외국인 등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은 생계 유지 문제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기능의 어려움, 그리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재난 대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재난 취약계층을 재난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서 이번에 더불어 상생 안전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대책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재난 취약계층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재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와 상황 대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난 취약 시설로부터 재난 약자 보호, 그리고 수요자 눈높이의 고품질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찾아가고 찾아오는 안전교육과 훈련 문화 정착,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공직자 안전 문화 봉사운동이라는 그런 4가지 전략 하에서 총 23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보급하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확대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나 영상 또는 문자나 앱으로 119 신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초기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CPR 익히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주말에 119 안전체험 아카데미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 저희들이 수립한 종합대책은 재난 취약계층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종합해서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서 기존에 추진하던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또 새로운 정책 과제 13개를 발굴해서 23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비상소화장치를 개선하고 확대한다는 내용 좀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업은 골목길이라든지 영세 서민 밀집 지역 등과 같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그런 화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소화장치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인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 비상소화장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장치입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해서 대형 화재로부터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비상소화장치는 접이식과 호스릴식 2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능성과 활용성을 고려를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기존에 있던 비상소화장치도 점차
호슬일식 비상소화 장치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차가 가기 전에 좀 이렇게 골목 같은 곳에 미리미리 좀 대형 화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그 지금까지 119 신고는 주로 음성으로만 신고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성 신고가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또 한국말이 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119 신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그 다양한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 시대의 그 환경 여건에 따라서 기존의 음성 이외에도 영상이라든지 문자, 앱으로 이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119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음성으로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그리고 음성 신고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용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신고를 통해서는 그 정확하게 그 현장의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 통화에 장애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또 위성을 통해서 GPS를 활용해서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현재도 119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또 편리하게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119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초기 대응 아니겠습니까? 예.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화기, 소화전, 또 심폐소생 기술 CPR을 익히기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소화기, 소화전, CPR은 생명 보호를 위한 그 3종 세트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화기, 소화전 사용과 CPR 익히기는 화재 등의 그 재난으로부터 국민 스스로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화기는 특히 모든 가정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 사용법을 몰라서 간단하게 그 초기 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CPR 방법을 익혀 놓으면은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협조를 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 보급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소화기 다루는 방법을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 네. 이후로는 한동안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익히면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공직자의 안전 봉사 문화 운동 중 하나로 서로 보듬어 따뜻한 사회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간의 공공기관의 사회봉사가 대다수 그 연말 연시라든지 또는 그 명절 전후의 복지시설 방문이라든지 성금 모금 등 일회성 행사로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 그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전 직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농촌 마을이라든지 NGO와 봉사 협약을 통해서 일부서 일봉사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경기도 고양시 고봉동 마을과 자매 결연을 통해서 모심기와 베베기 행사도 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쌀과 김장을 그 소외 이웃에게 사랑의 농산물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설 종사자 CPR 교육과 같은 재능 기부 활동이라든지 이 또 집 고치기, 급식 봉사, 연탄 나눔 같은 그런 봉사 활동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브리핑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얼마나 드느냐 이런 질문들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 시행하기 위한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 먼저 내년에 저희들이 서민 밀집 위험 지역 재난 취약 요소 정비에
400억 원을 확보를 했고 또 다양한 119 신고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 환경 개선 사업으로 1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확보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특히 그 복지부와 같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응급의료기금과 같은 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그 저희들이 포스코 건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화재 예방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회적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다문화 의용 소방대 확대처럼 비예산 사업도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안전복지 종합대책이 잘 시행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먼저 그 비상소화장치 확대로서 140만여 명, 그리고 편리한 119 신고 서비스 이용으로 95만 명 등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등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 그 서민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역과 마을 1049개소, 외국인 학교 47개소 등 화재 피해 가정 주택 지원 50여 가구 등이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그 국민 여러분들이 취약계층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수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과 함께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